계속해서 이낙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재명 후보께 네. 여쭙겠습니다. 조금 결례가 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네.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을 모든 공직자나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뭐 이 시장이 하는 기준하고 이제 도에서 하는 기준하고 중앙 정부 단위에서 할 기준들을 반드시 일치시킬 수 있을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검증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 추미애 후보님 당 대표 하실 때 만들어준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에게도 이 기준을. 네.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공직자일 때 음주 뭐 어떻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적용이 없겠죠. 네. 예, 그 경기도 북부지방만 떼놓고 보면 재정 자립도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일하시는 기간 동안 해마다 2%포인트씩 떨어져서 매번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7위를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북도 설치가 더 필요해졌다. 그리고 서울을 거쳐서 왕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경기 북도가 필요하다 등등 많은 경기 북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찬성 여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2월 18일에 경인 일간지들 정치부장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시면서 경기 분도 이거 반대다. 지금 오히려 다른 데는 부울경 통합하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다 통합하고 있는데 이게 지고지선이 아니다. 분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분도를 해가지고 북부를 강원도하고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2-3개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옮기고 있고요. 또 SOC 투자 예산을 비교해 보면 북부 인구가 남부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북부의 SOC 투자 예산이 6, 남쪽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 지역의 산업 배치나 이런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남부의 산단 개발 이익을 북부에 투자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북부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 분도를 해버리면 재정적으로 시군이 3,500억 정도 또 북부 지역 전체 이제 거기가 8천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 좋아지는 건 정치인들 자리밖에 없다. 30초가 넘었네요. 네, 네. 그런 정책으로 재정 자립도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걸 기억하십니까?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지역주의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무엇을든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이런 태도로는 정치 발전도 국가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름이 아니고 2017년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가덕신공항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신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지나치게 과중한 예산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해 신공항 확충을 했을 때는 또 그걸 환영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를 환영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논쟁만 하면서 안 해오고 있다가 그나마 결정한 게 다행이다 빠르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정세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예, 우리 후보 검증단을 제안하셨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공직윤리처 신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증을 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모두 예비후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후보 때부터 심사를 해서 이제 원래 심사를 할 때는 자질과 도덕성과 역량과 정체성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적정한 수준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터이고요.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단 검증단을 만들어서 장 외에서 서로 설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 좀 더 그 당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러나 성역은 없다. 본인은 당연하고 가족이나 측근에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증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윤리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 사회를 좀 더 확실하게 윤리 기준을 높이는 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 자, 시간 다 쓰셨고요. 추미애 후보의 정책 토론, 주도권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1분 찬스를 지금 주셨습니다. 자, 1분 찬스는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이낙연 후보님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런 담보 없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로 앞으로 그 약속 지킬지 알 수 없죠. 특히 문제는 일관성입니다. 시와 때에 따라서 입장이 마구 바뀌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관련해서는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하자,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갑자기 세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 그러시고 분도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개월 전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하시고 개헌도 어느 날은 내각 책임제 주장했다가 갑자기 중임제 얘기를 하시고 4대강도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일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다 쓰셨고요. 역시 뭐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역시 1분 찬스 이낙연 후보께서 드셨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사면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면을 일정한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법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에 대비해서 다른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좀 폐악이 심해질 때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당시에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서 독일식 내각 책임제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갖게 됐고 내각 책임제 얘기할 때도 대통령 직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때 반드시 붙여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네, 1분을 적절히 다 활용하셨고요. 정세균 후보께서 지금 쓰시겠습니까? 예.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제안한 당내 후보 검증단에 대해서 원래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후보님은 과거에 찬성을 해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추미애 후보님도 동의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따질 게 있으면 당 내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그러나 장 외에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팀이 돼야 됩니다. 원팀이 되기 위해서 동시 출탁으로 우리 6사람뿐만 아니라 당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단이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당에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지금 쓰시겠습니까? 네. 네, 박용준 후보의 1분 찬스 듣겠습니다. 정치인의 책임 문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의 환상 속 무책임한 세상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고 또 노력이 보상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관련해서 재원 마련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느냐면 20조 정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으로 만드는 거 그거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9차례 추경을 했는데요 편성을 했는데 다 합치면 136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세출 조정으로 만든 돈은 16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분입니까? 우리 정부가 무능한 정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말 어렵게 쥐어짜고 마련한 돈, 바로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전직 총리들이 마련한 돈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무책임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기 예. 너무 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분 찬스를 그 전략을 갖고 지금 쓰고 계신데요.